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6월 달에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규제가 많이 완화되면서 워킹홀리데이에 다시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중 한 명이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워킹홀리데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워킹홀리데이는 만 30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비자를 발급해주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여러 가지 나라에서 직접 일을 해 돈을 벌면서 그 번 돈으로 여행도 하고 현지 문화 체험도 하고 외국어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나라 중에 호주라는 나라를 선택했는데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받기가 크게 어렵지가 않고 선발 인원이나 선발 시기에 따로 제한이 없어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평생에 딱 한 번만 발급이 가능하고요. 비자를 발급받고 1년 이내로 출국을 해야 하고 입국을 한 날짜부터 12개월 동안 비자가 유효합니다. 호주 내에서 지정된 지역의 공장이나 농장에서 혹은 다른 일을 할 경우에 세컨 비자나 서드 비자까지 연장을 해서 2년, 3년 동안 체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비자를 가지고 어느 직종에서 일을 하든지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워킹홀리데이를 위해 출국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왜 하필 워홀을 가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든지 경험을 해봤을 때 확실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물론 굳이 경험을 하지 않고서 알 수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직접 몸으로 겪어보고 나서 확실하게 느끼는 편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외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다는 게 항상 아쉬웠어요. 평생을 자라온 것과 다른 환경에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생각의 폭을 분명히 넓혀줄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그 경험이 저에게 없다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대학생활 중에 외국 생활을 꼭 한번 겪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외국을 여행하는 것도 좋지만 그 현지에 녹아들어서 섞어서 살아보는 경험을 꼭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고요. 교환학생이라는 너무 좋은 제도도 있지만 그 대학생이라는 최소한의 울타리도 없는 상태에서 제 힘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부딪혀 나가보고 싶어서 저는 워킹홀리데이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를 어느 나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주는 비자를 발급받기가 아주 쉽다는 점에서 저에게 부담이 없는 나라였고요. 비자를 발급받는 게 쉽다 보니까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호주에 많이 모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일단 호주의 농장에서 제일 먼저 일을 시작할 계획인데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세컨 비자나 서드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정해진 직종에서 특정 기간 이상 일을 해야 하다 보니까 농장 지역에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저는 농장 지역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지금 영어 실력으로는 시티잡을 구하기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영어를 좀 키우고 시티로 나가볼 계획입니다. 저는 영어 실력을 늘리기 위해 먼저 저희 동네에 있는 회화학원을 다녔고요. 두 번째로 스픽이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영어 회화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제가 극심한 영어 울렁증이 있는 사람이어서 영어로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영어 학원에 갔을 때 선생님이 How are you?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Fine 한마디 대답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 입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초 동안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한국어로 제가 영어를 진짜 너무 못해서요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는데 근데 다행히 회화학원이 너무 체계적인 학원이었고 거기 계신 선생님들이 너무 잘 챙겨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스픽이라는 어플도 생각보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어플이 잘 되어 있었고 유용한 표현들을 많이 익힐 수가 있었어요. 물론 영어 실력이 막 일취월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12년 동안 공교육을 통해서 배운 영어에 대한 기억이 좀 많이 되살아났고 이제는 뻔뻔하게 아무 말이나 내뱉을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언어는 꾸준한 게 제일 중요하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워홀 비자를 신청하고 그 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절차들을 한 번씩 말씀드려 볼게요. 비자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서 비자를 신청하고 그리고 비자 신청 비용을 결제하고 신체 검사까지 받으면 비자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겁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우선 영어로 된 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 큰 부담이었는데 생각보다 신청 과정이 정말 쉽더라고요. 다른 나라처럼 시기를 맞춰야 되는 것도 아니고
추첨을 통해 선발하는 것도 아니고 인터뷰를 따로 볼 필요도 없어요. 준비물만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물 같은 경우에는 신분증이 필요하고요. 여권 사본이 필요하고 잔고 내역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호주 달러 5,000달러가 통장에 있다는 것이 찍혀있는 잔고 내역 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이거는 호주에 가서 내가 초기에 정착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다라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거는 비자를 신청할 때 이 서류를 내고서 그 다음에 통장에 있는 돈을 그냥 빼서 자유롭게 사용을 해도 되기 때문에 그냥 5,000달러가 찍혀있는 서류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자 신청을 위해서 해외 승인이 가능한 카드가 있으면 됩니다. 비자 신청 비용은 45만 원 정도 결제했습니다. 이 세 개를 가지고 이제 비자 신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비자를 신청하면 되는데 그 신청 절차를 자세하게 소개해둔 영상과 블로그를 제가 더보기 링크에 추가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이랑 블로그에서 잘 알려주는 대로 따라서 그냥 입력하라는 걸 입력한 다음에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가시면 되는데요. 비자 신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정이 된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해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촌 세브란스, 강남 세브란스, 그리고 36 서울병원 이렇게 세 가지 병원에서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신체 검사가 가능한데요. 기억하셔야 될 게 비자 신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예약제더라고요. 제가 비자를 신청하고 신체 검사를 신청하려고 하니까 모든 날짜가 다 차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비자를 신청하고 28일 이내에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체 검사를 예약해 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제가 신청하려고 한 날짜에 이미 예약이 다 꽉 차 있는 상태여서 수시로 페이지를 들락날락 하다가 취소표를 잡아가지고 기간 내에 신체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36 서울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진행했고 절차는 정말 간단하게 끝이 나고요. 비용은 16만 1,000원이 나왔습니다. 36 서울병원이 가장 저렴하다고 해요. 세브란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비쌀 수 있기 때문에 신체 검사 비용은 16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체 검사를 완료하고 나면 신체 검사 결과를 병원에서 이민성으로 전송을 해줘요. 신체 검사 결과에 특이한 이상이 있지 않는 한 3일에서 4일 내로 비자가 승인됐다는 메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할 일은 호주에서 어느 지역을 갈지 선택하는 일인데요. 제가 어느 지역으로 갈지를 결정을 해야 그에 맞게 비행기 티켓팅을 할 수 있겠죠. 호주는 땅덩어리가 워낙 넓기도 하고 처음 들어보는 지역은 좀 생소할 수 있어서 각 지역별 특징을 정리해둔 포스팅 링크를 제가 또 더보기란에 함께 입력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역을 선정할 때 제가 가는 시기가 호주가 겨울일 시기인데 저는 추위를 정말 많이 타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조금 따뜻하다는 지역으로 골랐고요. 그리고 한인이 많다고 소문이 난 지역은 피했습니다.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은 마음에 워홀을 가는 거기 때문에 한국인이 많은 지역은 되도록이면 안 가려고 생각 중이고요. 세 번째로 제가 농장 지역에 갈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가는 시기에 나는 작물들을 재배하는 지역을 또 찾아봤어요. 제가 가는 시기에는 호주가 겨울인 시기여서 베리류의 작물이 많이 재배되더라고요. 그래서 블루베리나 스트로베리, 라즈베리 같은 것들이 자라는 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브리즈번 시티 근처에 있는 번다버그나 콥스하버라는 농장 지역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갈 지역까지 정했으니 그 지역에 맞게 비행기 티켓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스카이스캐너에서 저렴한 항공권을 검색하고서 그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티켓팅을 진행했어요. 스쿠트 항공을 이용했고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호주에 도착합니다. 제가 비행기 티켓팅을 할 때는 이것저것 옵션을 추가해서 총 60만 원 정도로 결제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행자 보험을 신청했습니다. 해외에 오래 있어야 하고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행자 보험을 미리 들어놨고요. 보험사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는 한데 가장 익숙한 삼성화재에서 여행자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신청할 때 보면 워킹홀리데이에 가서 어떤 직종에서 일할지를 선택하는 칸이 있어요. 저는 우선 농장에서 일을 할 거지만 그 다음에 직종으로 옮길 수도 있어서 일단은 무직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무직으로 선택하는 게 가장 싸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행자 보험 가입하실 때 이것저것 비교해서 가장 저렴하게 잘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행자 보험비로 한 28만 원 정도 결제했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서류 절차는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호주에 가서 생활을 할 준비를 조금씩 해뒀습니다. 먼저 호주에 가서 사용할 은행의 계좌를 먼저 신청했어요.
있는데요. 물론 호주에 가서 신청해도 문제는 없지만 그러면은 계좌가 만들어지고 카드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더라고요. 호주의 은행은 커먼웰스, NAB, ANG, 웨스트팩 이렇게 한 4개 정도가 있는데 커먼웰스는 가장 많은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 NAB 같은 경우에는 계좌 유지비가 무료라는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장 많은 지점을 가지고 있는 커먼웰스에서 계좌를 신청했고 커먼웰스도 잔고가 일정 금액 이하면 계좌 유지비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계좌를 미리 신청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호주에 가서 은행에 방문하면 바로 계좌를 오픈하고 카드를 수령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계좌 신청하는 방법에 관련한 링크도 더보기란에 함께 추가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주에 도착해서 본격적으로 일이나 집을 구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머물 임시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보통 워홀러들은 저렴한 백패커스를 임시 숙소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처음에 백패커스가 뭐지? 했는데 그냥 게스트하우스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더라고요. 저는 시드니에서 먼저 관광할 걸 생각해서 한 이틀 정도 에어비앤비를 예약했고 이후에 브리즈번으로 넘어가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머물 백패커스를 4일 정도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주에 가서 잡을 구할 준비를 하면 되는데요. 호주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알바몬 같은 구인구직 사이트 이용하는 것처럼 호주에 있는 구인구직 어플이나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직접 업장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력서를 일일이 넣어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픈 카톡이나 페이스북 커뮤니티에 비공식적으로 올라오는 구인구직 공고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저는 농장에 가서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직접 돌아다니면서 지원서를 넣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차가 없어서 농장을 돌아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커뮤니티를 이용해야 했는데 저는 경제적으로 불안할 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타입이어서 혹시라도 호주를 갔다가 제가 일정 기간 동안 일을 계속 못 구하고 준비해온 생활비만 계속 쓰면서 바닥을 보일까봐 그게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한국에서 오픈 카톡방을 계속 보다가 농장 공고가 올라오는 거를 다 컨택을 해서 그중에 가장 괜찮은 농장을 하나 골라놨습니다. 호주에 도착했을 때 한 3일 정도는 관광을 하고 그리고 한 4일 정도는 구인구직 사이트 통해서 여러 가지 농장을 지원해본 다음에 연락이 오는 농장 중에 괜찮은 농장으로 골라서 갈 계획이고요. 가서 한 일주일 내로는 일을 시작하는 게 목표입니다.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직접 업장에 지원을 넣을 때는 레주메가 필수이기 때문에 제가 레주메 작성하는 법 예시도 함께 더보기 링크에 넣어둘게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나온 학교나 나이, 자격증 이런 것보다 일을 한 경력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해요. 그래서 한 장에 깔끔하게 간단한 인적사항이랑 내가 일을 했던 경력,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키스킬을 쌓았는지 보기 좋게 정리를 하면 되고요. 참고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지원서에다가 사진을 넣는 건 불법이라고 해요. 이 점 참고하셔서 레주메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출국이 진짜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 전까지는 그냥 재밌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막상 출국이 다가오니까 어쩌자고 내가 호주를 가겠다고 했지? 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가서 일을 못 구하거나 악덕 업주한테 당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 말이 안 통해가지고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되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 낯선 땅에 가는데 의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가장 무섭더라고요. 그래도 빠르게 적응을 하고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 가서 워홀 생활하는 것도 간간히 영상으로 올려볼게요. 워홀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